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19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버림받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 두 가지 대표적인 곳 있잖아요. 막 중내 사내, 그 다음 범사만삼, 그렇게 일컬어지는 곳. 빌리브스카이 분양권 10.1억까지 갔던 것이 6.7억으로 33% 하락. 입주도 못 해보고 앉은 자리에서 돈이 거의 3억 가까이 날아가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 13.6억이 9.3억으로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0%대까지 도달하면 저는 이제 1차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 버림받는 의미. 그럼 지하철 2호선은 누가 띄웠나요? 지하철 2호선 누가 띄웠어요? 사실 그전에도 실상은 없는 것. 대구의 지하철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은 남았습니다. 그래도 학구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위안은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세계 빌리브스카이 앞부분은 먼저 가지고 왔어요. 95제곱미터였어요. 95. 보통 84 거래가 6.7억이라도 해도 믿었을 거예요. 오늘 또 제가 뭐 융단 폭격 받나요? 야, 이거 거래 신고, 면적 신고 잘못됐는 거잖아. 라고, 신고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로 지금 실거래가 아침까지 신고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또, 댓글로 엄청난 공격이 온다면은, 또 신고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분양 가격을 보니까 8층, 8층이에요. 8층. 95제곱미터 8층의 분양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6억 3,700.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주게 되면 이거 거의 뭐 무피거래 아닌가? 무피거래 아닌가? 뭐 이런 느낌 들 정도입니다. 사실상 손에 남는 게 거의 없다. 근데 나의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입주는 못해. 전세가는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럼 답은 없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큰 위기를 맞이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잠깐 반 꿈을 꾸고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느냐, 그 차이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중개거래, 직거래 비율만 20% 정도 수준까지 나와서 좀 높게 나오는 걸로 보이잖아요. 다른 지역들 조사해보면은 대구 높지도 않구나. 대구에 생각보다 돈 많은 지인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진 않는구나. 내 물건을 대신 받아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다. 이런 느낌을 또 가지게 됩니다. 상승 하락 둘 다 접하지 않으면 투자의 길을 잃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피하지 말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 30% 정도 하락으로 1차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수준. 근데 아직까지 금리 충격 더 남아있어요. 그 다음 자영업 부실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도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차가 30%구나. 2차도 혹시라도 30% 정도까지 나타난다면 1차에 30%, 2차에 30% 합쳐지면 요거 딱 나타나면 거의 50%, 딱 반토막 나는 수준이거든요. 60% 하락 아니죠. 100에서 30% 하락하면 70, 70에서 30% 하락하면 50. 요렇게 2차 충격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조정은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근래에는 요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는 분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작년 3월, 4월, 5월, 4월, 5월경에,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진짜 부동산을 붙자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너무 놀랐어요. 집값이 막 2억, 3억 올라 있었어요. 그 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가격보다 플러스 2억, 3억 이 정도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살려고 집 좀 알아봐라. 어디가 괜찮냐고 막 알아보라 그랬어요. 제가 말했어요. 워워. 그랬더니 어제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야, 그래도 난 이 때문에 2억은 벌었는 것 같아. 야,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세상. 부지런히 뛰어다녔는데 돈을 잃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돈을 버는 세상. 정말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대구 마이너스 0.18, 인천 마이너스 0.18.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서울도 낙폭이 커지고 경기도도 낙폭이 커지고 대구는 고정, 부산도 낙폭이 커지고 이 경부선 라인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서울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영상 제목도 달아봤고 인천이 대구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런 말씀도 기억하실까요? 전세 지수는 떨어졌어요. 전세 지수는 지난번 마이너스 0.18 정도 되는 곳에서 마이너스 0.14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체감상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이 지수보다.
인천 보시면 마이너스 0.21. 인천이 겁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럼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은 아마 기존에 제가 충분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가정하고 공급량을 계산해 봤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인천이에요. 대구가 2위, 부산이 3위. 그래서 부산아 너도 곧 대구를 따라올 것이다. 인천 수도권에 버프를 받고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대구 2023년에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천도 더 많거든요. 사실 요 막대 그래프상의 높이는 비슷해요. 요 인구 1000만으로 나눴기 때문에 인천은 300만, 대구는 238만 아마 요 정도로 나눴을 거예요. 그 따지고 보면 인천의 물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치화해서 나타내보면 인천이 한 7만 8천 개, 인구 1000만 명이 산다고 생각했을 때 7만 8천 개, 대구는 7만 2천 개, 부산은 6만 8천 개. 그래서 인천이 제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천이 여기 보시면 지수상으로도 가장 많이 흔들렸죠.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 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 그 원인은 바로 공급 그리고 숨어있는 금리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너무 길어져서요. 빨리 간추려 나갈게요. 매도 물량 소폭 증가, 전세 물량 소폭 증가. 9,000건을 넘어가지를 않아요. 제가 예상했던 건수는 지금쯤 되면 11,000건. 8월 말이 되면 11,000건 될 거라고 했는데 거의 9,200건. 거의 이 두 개의 격차가 한 2,000건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물건들을 좀 구경하러 다녀봤어요. 구경하러 다녀보니까 빈집들이 많더라. 전세 아니면 매매다. 이 두 개가 안 팔리면 전세도 내놓고 전세입자가 안 구해주면 매매도 내놓고 이 두 가지가 막 병행해서 일어나는데요. 야 이제 전세 놓는 건 포기했다. 전세를 놓으니까 물건 팔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차라리 공실로 두고 있는 사태가 생기면서 생각보다 전세 물량이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잠재된 위험 요인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매매하려고 내놨는데 끝까지 안 팔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 다시 전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니까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럴 바에 그냥 팔고 말지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전세 물량이 좀 정리되고 나면 다시 전세가가 오르지 않을까? 그때 되면 전세를 내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입주 물량 터져납니다. 월세 물량 최고치 5,072건, 5,000건은 넘어선 상태고요. 전체 임대 물량도 소폭 증가 14,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분양권은 남느냐? 분양권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분양권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또 요인들 있잖아요. 어떤 일부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야, 분양권 이거 전매 제한되는 거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난리통을 맞이하려고요? 그거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등기를 치지 않더라도 전매 제한이 걸려 있더라도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거 분양권 상태로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주상복합들 공사 기간 뭐 한 3년 이상 잡잖아요. 3년 6개월. 마지막에 이 분양권 상태로 정리할 기회가 일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물량은 또 소폭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 38건 중에서 오늘 또 눈에 띄는 것은 신고가가 한 건도 없었다. 지금 841건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요. 마무리는 900건 정도 수준. 2월과 3월의 사이 900건 정도 수준으로 다시 그렇게 규제 해제 이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일평균 28건 정도 지금 거래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 18건 익숙한 숫자죠. 죄송합니다. 오늘 숫자가 조금 작게 나왔어요. 버머센트를 부르죠. 13억 3천까지 갔던 것이 9억 8천. 요런 현상들이 근래 한두 건 일어났을 때 저거 직거래 아니야? 저거 뭐야? 저거 왜 그래? 버머내거래 아니야? 뭐 온갖 추측들이 다 있었어요. 3년밖에 안 된 아파트가 왜 이래? 근데 이거 안 되겠는데. 거래가 2건이나 터졌는데 4억 3천이나 떨어진 것도 있단 말이야. 요렇게 두 가지를 바라보시고 안 되겠다. 학군지라도 살려놓자. 이 지하철 2호선 버려. 지하철에 대한 허상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 싶은데요. 대구에 지하철역이 한 100개 정도 돼요.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은 아마 법물역 정도 되지 싶은데요. 그곳에 2.4만 명이 살아요. 2.4만 명. 아마 역세권을 다 개발해가지고 주거지로 다 개발 안 하면 지하철역 100개 거의 240만 인구가 살 수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하철 제가 별로 1년에 한 번 이용할까 말할까 하고 하는 입장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주말에도 차를 타고 한 15분에서 20분 하면 시내 한복판에 들어가서 주차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대구에서
지하철이 웬 말입니까? 어르신들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야, 이거 지하철에 대한 쏠림을 좀 해소하려면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방안, 역세권 사람들한테는 주민세를 좀 올리자. 주민세를 좀 많이 걷게 하자. 이 지하철 그 인근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럼 이거 생각보다 적자폭이 크다. 인근 지역 주민세를 좀 올리자. 안 되겠으면은 역세권에 대한 쏠림을 해결하려면 야, 지하철은 공짜면서 이 노인들 지하철은 공짜면서 왜 버스는 유상으로 해가지고 이 역세권에 대한 이점만 더 주냐? 야, 버스도 다 같이 공짜로 하자. 이 두 가지만 해결된다면 사실 역세권에 대한 기대는 더 빨리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그린빌 10% 정도 하락해서 5억 7,500인데요. 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생각보다 인근에 아직까지 분양 남아있나요? 그 다음 올베 삼성 그린 코아 포레스트 5억 1천. 여긴 이제 그런갑다 합니다. 고점 대비 이거 7.1억이 최고가로 지금 보이는데요. 요 타입에 따라서 다른 타입은 분양권 상태에서 8.8억까지 거래되었어요. 안전자리에서 3.7억이 녹아내렸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아무튼 얘 힘을 못 쓴다. 그 2021년 야, 이거 얼마 되지 않았죠? 등기까지 치고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주변 가격이 지금 그러한 듯합니다. 수목원 서안이 다음 6억 3천까지 갔던 101제곱미터예요. 6억 3천까지 갔던 것이 5억으로 1억 3천 20% 정도 하락. 그리고 월성 푸르지오 39점 대비 30% 정도 하락해서 4억 5천. 남산이 편한 세상 20% 정도 하락해서 4억 3천. 야, 그러면 거래가 근래 잘 되고 있지 않는 34평형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또 기대치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배 2차 아이파크 74제곱미터는 마찬가지로 30. 자, 그리고 오른쪽에 숫자를 주로 써나가는 이유는 요걸로 분위기를 다 거의 파악이 다 되거든요. 서울의 외곽 지역들도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30, 20, 30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좀 특이한 현상은요. 대구는 과거에 이렇게 빠졌어요. 한번 빠져서 0.1 쭉 빠졌네. 야, 빠졌네. 그러다 또 빠졌네. 이렇게 계단식의 하락이 나타났어요. 지금 서울은 어떠하냐? 제가 노란색으로 나타내볼까요? 이때도 잘 버티고 있었어요. 대구야, 니는 그래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우리는 물량이 없어서 괜찮아 라고 했는데 공급 물량에 대한 허상도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지금 요거 잘 보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이 인천, 부산, 울산 지금 근래 하락을 시작한 곳들이 하락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0.18이었는데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이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유천 포스코더샵 거의 한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머지 3억대 초반의 가격. 그래도 그래도 9평인데 3억을 해야지. 야, 그런 것도, 그런 고정관념도 지금은 좀 버려야 될 때다. 이렇게 봐집니다. 신암동 보성 1차 25% 정도 하락, 브라운스톤 강북 20% 정도 하락해서 3억이 무너져 내렸어요. 국평은 3억이야. 그 인식도 지금은 일단 모든 틀은 깨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져서 오늘 2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영상 빨리 올려드리기 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만 살펴볼게요. 거래량만 살펴볼게요. 노원 한신도유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10% 정도 하락, 고점 대비 10% 하락이다. 일단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남들이 다 신고가 찍을 때 신고가 못 찍고 별로 못 올랐다. 그래서 남들 오른 폭만큼 해서 떨어졌다면 요 30% 있죠. 지금 거의 떨어지는 거래. 근데 너무 못 올라서 여기서 가격이 요렇게 되어 있다. 근데 요거 10% 하락이다. 야,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음 1, 20% 떨어질 정도 떨어지는 거 좀 지나갈게요. 어쨌든 9평이 3억을 한다. 다사업 서재리 한 개만 더 볼게요. 9평이 3억을 한다. 다사업 서재리 거명 캐스빌 33평형 가격 2억 6,500까지 갔던 것이 2억으로 떨어졌다. 외곽 지역 3억 실제 안 하던 것도 있었는데 야, 이거 2억도 외곽은 정말 2억을 위협받는다. 외곽은 2억도 위협받는 이런 모양이구나. 건당 거래대금 좀 고가의 아파트들 일부 거래되면서 올라갔는데요. 이 추세는 생각보다 아직까지 거래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가격대별 거래량 7월달 이거 1000건 못 넘어가요. 규제 해제되면 당연히 1500건 수준까지 2000건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지 싶은데 못 올라가고요. 근래 들어서 그나마 3억 4억 실수요들이 혹은 투자 주요들이 정체는 알 수 없어요.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6억 이상 거래량, 야
9억짜리 물건 오늘도 몇 건 거래되는 거 봤는데 하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되지 않고 있더라. 6억 이상 비율 5% 6% 올라가지만 이게 알맹이가 빠져 있더라. 그 군별 거래량 보시면은 나머지 지역도 일부 반등이 있었잖아요. 야 이게 규제 해제되는 효과가 9월달 요거밖에 안 돼. 그나마 규제 해제가 되지 않은 수성구 지역은 그나마도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수성구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다.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서 폭발할까요? 요런 현상 나타나요. 요런 현상. 다른 지역처럼 거래량이 한 20-30%, 많으면 30%, 적으면 20% 정도 그냥 상승하는 선에서 그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분양권 6건 중에 한 건, 6건 중에 신고가 한 건. 빌리브 스카이 오늘 좀 제목으로 붙여본 거 95제곱미터 요거 확인해. 아까 보셨잖아요. 요거 중개거래예요. 직거래 아니에요. 중개거래고 고점 대비 3.3억 빠지는 현상. 힐스테이트 감삼 1.4억 빠졌고요. 요건 또 그럼 층수를 문제 삼는데 층수 전혀 문제 삼을 거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나머지는 크게 살펴볼 포인트는 안 보인다. 서대구 KTX 영무회담 이제 입주가 점점 가까워지나요? 아직까지 좀 남아있긴 하지만 가격 근래 들어서 좀 많이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사실 서대구 KTX 영무회담 요 분양 시기에 84제곱미터는 좀 인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이때부터 59제곱미터 이때부터 아마 미달이 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줍줍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던 동네였던 걸로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자, 전세부터는 2부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